반도체 정말 복잡한 산업이죠. 이 거대한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, 그런데 동시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.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반도체 칩 하나 만드는데 공정이 수백 가지나 된다고 하잖아요?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 모든 과정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마치 건물의 기초 같은 소재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이 포토레지스트, 줄여서 PR이라고 부르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스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없으면 칩을 아예 만들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글로벌 공급망에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전 세계 시장의 무려 80%를 단 몇 개의 일본 기업이 꽉 쥐고 있어요.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와, 정말 엄청난 리스크죠.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다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죠. 바로 이 공급망의 약한 고리에서 엄청난 기회를 찾아낸 기업이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양 NC캠인데요. 이 회사가 어떻게 등장했고 어떤 강력한 경쟁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. 네, 삼양 NC캠의 부상입니다. 부제는 국내 유일의 솔루션이 되다인데요.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 회사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된 거죠.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이 기회를 잡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타임라인을 보시면 2015년에 시작해서 쭉 발전해 오다가 2019년에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.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죠. 이때 정말 난리가 났었잖아요. 그때까지만 해도 언젠가는 국산화해야지 하던 분위기가 지금 당장 없으면 공장 문 닫는다. 이런 절박함으로 바뀐 겁니다. 이게 삼양 NC캠에게는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아준 셈이죠. 그래서 이 회사가 정확히 뭘 만드냐고요? 포토레지스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원료, 그러니까 폴리머랑 PAG라는 걸 만듭니다. 이게 전체 원재료 값의 70%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해요. 그러니까 최종 제품을 만드는 TOK나 듀퐁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회사 없이는 물건을 못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죠.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이거 돈 드는 시장이면 다른 회사들도 막 뛰어드는 거 아니야?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왜 경쟁이 어려운지, 삼양 NC캠이 파놓은 기술적 해자가 얼마나 깊은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투자를 할 때 이 해자, 즉 경쟁 우위를 파악하는 게 정말 핵심이잖아요. 그럼 삼양 NC캠의 핵심 경쟁력이 도대체 뭔지 하나씩 뜯어보죠. 이 회사의 경쟁력은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없어요.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요. 첫째, 불순물이 거의 없는 아주 깨끗한 소재를 만드는 기술. 둘째, 실험실에서 만든 그 품질 그대로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능력.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. 마지막으로 고객사가 이거 좀 바꿔주세요 하면 일본 회사보다 훨씬 빠르게 착착 대응해주는 속도.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다른 회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벽을 만든 겁니다. 그리고 이게 그냥 우리 잘해요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. 보세요. 듀폰한테는 공급사 평가 1등 먹고 TOK한테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. 이 분야에서 가장 깐깐하기로 소문난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너네가 최고야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준 거죠. 이 기술을 따라하기 힘든 이유가 또 있습니다. 바로 이 배치 공정 때문인데요. 이게 뭐냐면 완전 자동화가 안 되는 사람의 손과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에요. 마치 유명한 맛집 셰프의 손맛처럼 레시피만 안다고 해서 똑같은 맛을 낼 수 없는 거죠. 그러니까 한번 삼양 NC캠 제품에 맞춰놓은 고객사는 웬만해선 공급사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.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. 자, 지금까지는 이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는 미래를 봐야겠죠? 이 단단한 기반 위에서 어떤 성장 스토리를 그려나갈지 그 성장 엔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물론 잘 되고 있지만 회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아요. 지금 돈을 벌어다주는 KRF나 3D 낸드용 소재에서 앞으로 훨씬 더 큰 돈이 될 ARF, EUV, 그리고 유리기판용 소재 쪽으로 힘을 싣고 있는 거죠.
이건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2나노, 3나노 초미세 공정 시대를 미리 준비하고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전략입니다.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? 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. 기존 KRF 소재보다 ARF 소재는 마진이 2배에서 3배, EUV는 3배 이상 높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더 많이 파는 게 아니라 하나를 팔아도 훨씬 더 많이 남는 장사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뜻이죠. 이게 바로 이익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. 성장 동력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.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에서는 일본산 말고 다른 거 없나 하고 찾고 있거든요. 바로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고요. 또 JSR이나 TOK 같은 기존 고객사들이 한국에 공장을 더 짓고 있는데 당연히 삼양에시캠 물량을 더 많이 쓰겠죠.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건 바로 이 유리기판 소재입니다. 이게 차세대 기술인데 바로 올해 2026년에 상업화 소식이 나올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. 이건 정말 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. 그래서 숫자로 증명할 수 있어? 라고 물으셔야죠. 그럼 이제부터는 재무제표를 열어서 이 성장 스토리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투자자의 입장에서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이겁니다. 2천억 원. 지금 있는 공장 설비만 가지고도 연 매출 2천억 원까지는 거뜬히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3, 4년 동안은 공장 짓내라 큰돈 쓸 필요 없이 버는 족족 이익으로 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현금 흐름이 아주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. 실제 실적도 아주 좋습니다. 표를 보시면 매출은 12%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20%나 늘었죠.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익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비싼 제품이 잘 팔리니까 회사가 점점 더 돈을 잘 버는 체질로 바뀌고 있는 거죠. 영업이익률도 14%면 아주 훌륭한 수준이고요. 그리고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아주 명확해요. 30%. 지금 전체 매출에서 13% 정도를 차지하는 고마진 제품 비중을 앞으로 30%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. 이 목표만 달성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이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. 자,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. 반도체 기술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미중 갈등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이런 시대에 일본에 의존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국내 소재 공급사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? 삼양인시캠은 단순히 부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어쩌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숙제에 대한 전략적인 해답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.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. 또한 투자 판단의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.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